장애인은 시설에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더 좋다. 여기 있으면, 시설에 있으면 밥도 나오고 다 나올 건데 왜 굳이 나가서 고생하느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자유도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할 것인가. 장애인 성폭행이 자행된 전주 자림원 사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 장애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애인 탈시설이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시설의 보호를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장애인 탈시설. 우리 사회는 탈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원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 2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부자리와 방, 식당 등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시설이 도내에 50여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먹고 자고 쉬는 일상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냅니다. 중증 장애인은 이런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장애인을 위한 일일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시설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은 거기 사는 게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입장으로 생각해볼 때 과연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하고 접촉도 없이 거기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자유도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할 것인가. 정혜선 씨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손으로 하는 작업을 장애가 있는 정 씨는 입으로 합니다. 특수 마우스에 입을 대고 움직이면 포인터가 따라 움직이고 훅 하고 불면 클릭이 이루어집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자판 하나하나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은 더욱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은 이제 장애이다 보니까 너무 혼자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면 활동부들도 약간 힘들어하고, 저도 좀 뭐랄까 저도 이게 하면 이제 몸이 더 경직도 안 되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정 씨는 양팔과 두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워서도 옆으로 구르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정 씨의 뗄 수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비스듬히 누운 자세 때문에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면 이 욕창이 걸려요.
욕창 걸리니까 저는 됐었던 욕창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있다가도 하고 좀 아프면 이제 있게 던지기도 하고 약간 거예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 준비를 합니다. 정 씨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년 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11년 전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탈시설을 감행한 것입니다.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시설 안에 있어두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또 술집 같은데 너무 가고 싶고. 지금처럼 자립생활을 일구기까지 정 씨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으로 생활하는 빠듯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현재의 원룸을 얻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심야에는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주위의 편견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네가 뭘 할 거면 네가 그냥 여기 있으면 시설에 있으면 밥도 나오고 와서 다 나올 건데 왜 굳이 나가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막 나가지 마야. 자립생활을 통해 정 씨는 자유와 마주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게 좀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남원 평화의 집 점심시간입니다. 장애인들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배식을 받고 밥도 스스로 먹습니다. 지금은 운영 인력이 교체돼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곳의 장애인은 관리 직원들과 철저히 분리됐습니다. 장애인은 2층에 머물도록 하고 관리 인력은 1층에서 일을 봤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식당만 보더라도 1층에 공간이 한 5~6명밖에 좁은 공간에 앉기에 밥 먹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용자분들은 식당 공간 자체를 비장애인하고 분리를 시켰다.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에 맞춰서 건물 자체를 짓질 못하고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중심에 장애인은 시설에서 통제되거나 관리돼야 할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평화의 집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등 운영 방식을 장애인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집단 생활에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자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메뉴도 식사하는 메뉴도 정해진 메뉴를 먹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요구하고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욕구가 100%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인 거죠. 물론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성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집단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거시설의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안 된 장애인도 계속 시설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가정 형편상 시설에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시설 생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이제 보내지게 됐고 지역사회에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시설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명 중 8명은 강제적으로 혹은 주위의 강력한 권유와 설득에 의해 떠밀리다시피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입소를 결정한 비율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정책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에서 제일 그냥 편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장애인 정책을. 그게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을 얻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뭐 10명이면 10명, 30명, 50명 집단으로 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케어하는 방식이 편한 거예요. 자동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원 평화의 집 장애인인 은호 씨와 영식 씨. 두 사람은 자립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자주 이곳 체험홈에 옵니다. 사회재활교사가 이들의 체험을 돕습니다. 이불을 펴고 개거나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 등 일상의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배울 것들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역, 니은을 익히는 수준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그림. 다른인가? 다리미 할 때 아스크. 글씨를 쓰다 보면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낱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밖에 나가서 주변지를 익히기를 하는데요. 주변지를 익히면서 이제 간판들 보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럽니다. 체험홈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평화의 집에서 사들인 것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속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역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들이 좀 필요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설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체험 형태로 해서 한번 일정한 기간 동안 해보자. 이번에는 아파트 주변의 지리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주택가나 동네에서 격리돼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살게 될 주변을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기 앞에 가시면은 저 학교 보이시죠? 저기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네?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동네를 돌다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물건 사는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안에서만 맴돌았다면 이런 경험은 해볼 수 없었을 겁니다. 껌도 괜찮아요? 껌? 껌? 껌도 괜찮죠. 껌 어디 있어요? 여기. 껌 하나 고르세요. 네? 고르세요. 우유와 빵, 아이스크림을 골라 잡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시설에 수용돼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스로 이제 밥도 할 수 있고 세탁기도 스스로 돌리고 세탁물도 스스로 널고 이부자리도 스스로 깔고 그런 부분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저희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해드리고 옆에서 케어를 안 해드려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탈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조사 결과 본인이 응답 가능한 장애인의 73%는 자립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그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애인은 시설에 사는 게 더 좋을 거다, 더 좋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 정도 돈이든 자원봉사자든 또 사회복지사 그런 전문 인력들이 그 안에서 케어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 이제 그런 식의 정책도 그랬고 인식도 그래서 당연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장애인은 맞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죠. 설사 그런 선택의 기회가 찾아온다 해도 탈시설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거 공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공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탈시설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와서 상담을 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탈시설에 대한 어떤 결심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도움을 주고 이제 이러한 거거든요. 점심시간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주걱으로 밥을 푸고 반찬을 나르고 가급적 일을 나눠서 합니다. 김치에 단무지, 김, 반찬은 문척 단출합니다. 이들 4명은 애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전주 자림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전주 자림원이 폐쇄되고 이들은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게 벌써 1년 반입니다.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과 재활교사가 있긴 하지만 되도록 일상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유도합니다. 설거지는 깔끔한 성격의 광득 씨가 주로 맡습니다. 설거지 네. 자주 하세요? 네, 거의 매일 해요? 매달 해요. 난 애들을 대충게 깨끗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네. 처음에 이들의 차립생활은 아이의 걸음마 떼기 같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쌀부터 씻는 연습을 했어요. 갖고 밥에다가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은 빨래에 청소, 전기 밥솥에 밥하기까지 척척입니다. 일단 비장애인들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시키죠. 이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생활을 저러고 뭐 대단하다고 해? 가르쳐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시설을 벗어나 비장애인처럼 일상을 살게 되면서 이들에게는 차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광득 씨의 어머니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거기 그 시설에 있을 때는 가서 보면 애기가 풀 죽은 놈만이 그냥 안정이 죽어갖고 말도 잘 안 오고 그냥 인상만 쓰고 아니면 여기서는 웃고 전화면 전화도 잘 와요. 낮에도 잘 오고 전혀 틀려요. 너무 틀려요. 지금은 애들이 활발해졌고 딴 시설에 있는 애들도 그러고 저까 나와서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사람같이 살잖아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활교사 인건비와 생활비 등은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만 계속된다면 이들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맛보는 소중한 일상이 시설에 있는 다른 장애인에게도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권리의 주체가 돼야 되고 또 필요하면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장애 아동들을 키우면 키우는 그 가정에 소득을 보장을 해줘서 시설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가정에 지원을 해주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장애인도 자립 생활이 가능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적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인식이 앞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립 생활을 경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선택 없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 사실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